정봉재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자, 1부 특별 초대석이죠. 지금 잠시 뒤에 벌어질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자, 가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실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연속해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통일부 출신의 첫 통일부 장관, 총 99회, 아깝네, 100회를 했어야 되는데 남북회담에 직접 관여하셨고 남북 합의서 67건의 협상 실무자면 최종 책임자로 참여하신 외교 통일 분야 고수 중에 고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너무 물론 이력이 휘황찬란하긴 하지만 휘황찬란하기는 너무 우리 작가분들 휘황찬란하기는 무슨 우리는 자문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력이요. 그게. 자문료 한 16억 정도 받아야지 이게. 통일부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희준님 벌써 문자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도 반가운 분이 나오셨네요. 장관님 알아보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하. 청취자의 문자는 정세현 장관님도 춤추게 한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인터뷰하면 늘 즐거워요, 저는. 예. 네.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환영 만찬. 네, 네. 장관님 눈에는 쫙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에이, 내가 무슨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 예. 또 우리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예.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다는 못 맞히지만 비슷한 언저리는 좀 건드릴 수 있겠죠. 예. 네. 부부 동반 만찬, 환영 만찬이다. 원래 정상회기 할 때는 영부인도 다 같이 동행하게 돼 있고. 예. 미국에서는 당연히 부부 동반 만찬이죠. 예. 네. 대통령하고 가면서 이제 예상 질문들, 예상 사항들 시뮬레이션을 일정도 없이 쫙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그런 일종의 모의 회담이라고 그럴까. 예.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아니에요. 예. 또 우리나라 외교라고 그럴까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예.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거고.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네. 국제 외교가에서 대한민국 실종됐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탄핵 이후로 정확하게 보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상에 세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래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이상한 나라였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에 좀 반전시켜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죠. 예. 아까 이제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국제사회 특히 외교가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외교에 복귀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죠. 예.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50일 동안 국내 정치, 대통령은 이런 거네.
심지어는 SNS상에 돈 안 들이고 복지국가로 이민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졌어요. 이럴 정도로 국내 정치 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지율이 70% 중반대.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과장이고. 예. 계속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예. 겹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정부에서 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이었었죠. 예. 노무현 정부 말년에 비서실장이었었지만 저는 초기에 일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때 이제 일종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캠프 역할을 했던 남북경제연합위원회에 제가 또 무슨 고문을 맡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10년의 힘위원회라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장차관 출신 한 60, 70명이 모였던 10년의 예. 힘위원회라는 정책자문단에 내가 또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통일외교안보 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예. 자문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렇게 뭐 가깝다 친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정치인들하고는 그렇게 잘 사귀지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밀하게 보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막 양사까지 도망간 거로 이리 오세요 그러고 끄집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자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고 예.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으니까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다는 것은 예. 보통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선거직 출신이지만 선출직 출신이지만은 선거를 견뎌낸 사람들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상력이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예. 조용해 보이지만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놓고 조율하고 돌아오실 거라고 봐요. 저희는 깜짝 놀란 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타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했는데 평상시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결단력 있는 좀 무서워 보이는 사진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 negotiator, 협상가. 근데 그 얼굴이요. 5.18 광주항쟁 그 추도사를 읽을 때 기념사를 읽을 때 그 표정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진짜 포토그래퍼 사진사가 정말 정확하게 봤구나. 근데 타임즈에서 왜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였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협상가로서의 뭐 면모를 봤던 거 아니에요? 타임지 기자가 그런 걸 꿰뚫어 봤던 거겠죠. 예.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그래서 웃으면서 가만 보면 이제 표정을 항상 남의 말을 들을 때 아주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예.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핵심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내놓을 때 보면은 할 말 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협상가다. 그리고 예. 자기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목표는 반드시 끌어내더라 하는 그런 그 기록을 어디서 찾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나오시니까 엄청난 지지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 얘기가 제일 많아요. 네. 박고님, 정세현 장관님 얼굴 목소리 묵직하니 좋아요. 2494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의정부 시민으로서 뿌듯합니다. 게다가 잘생기셨어요. 멋짐. 자, 김대현님, 협상의 달인 장관님 멋져요. 9535님, 정세현 장관님 존경합니다. 김범수님, 봉도사님과 정도사님의 한미 정상회담 돗자리 콜라보 기대됩니다. 김범수님, 멋쟁이 정세현 장관님 오셨네요. 반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박성재님, 오, 대단한 분이 나오셨네. 오선영님, 목소리 많이 들어본 분이네요. 크크, 보라로 얼굴을 확인합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 한미동맹이라고는 그 명분을 내걸고 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한국이 협조하기를 바라는 그럴 겁니다. 예. 우선 첫째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예. 두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통상 예. 통상 또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예. 한미 FTA는 재협상하겠다는 걸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그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소위 밑자리는 최소한도 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외교안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예. 한국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의 협조를 끌어낸다. 네, 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한미 동맹이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한미 동맹이다. 미국 측 입장에서요. 글쎄요. 말 속에 그 참 칼이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말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듣기 좋은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위대한이라는 한미동맹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죠. 책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그 요구를 될수 있으면 많이 받아들여라. 예. 동맹은 위대하다. 위대한 동맹을 그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일종의 이 압력이 예.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좀 겁나네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한미간 남북간 관계 협상을 오랫동안 하셨어도 이렇게 정상회담 두면 직접 장관님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좀 떨리죠. 국민들은 그 도리로서 예. 긴장하고 지켜봐야죠. 예. 우리 측에서 원하는 수준, 맥시멈, 미니멈. 이번 이번 한미동맹 그 협상에서 맥시멈 어디까지 가고 미니멈은 이 정도 선이 밀리면 안 되겠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뭐 받아낸다고 그럴까 그 한미 정상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외교안보를 풀어나간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 운명의 소위 주인공,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그 주체가 되겠다는 예.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뭐 육자회담이든지 또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예.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단초를 연다고 그럴까 그 출발점을 여는데 예. 열어나가는데 우리가 좀 상황을 주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객체에서 주체로. 네, 객체에서 주체로. 그러려면 이제 남북 관계를 먼저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도 남북 관계 개선 과정을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예. 남북 관계가 반발장 정도 앞서가야 된다. 너무 앞서면 또 미국도 반발하고 우리 국내에서 거의 그 대북 적대 의식이 강한 분들이 반발을 해요. 예, 그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데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해를 해주는 그저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편을 빌린다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핸들을 한국이 잡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석에 앉고 그리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아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맥시멈이고 예. 미니멈은 미국이 앞서가는데 우리를 따돌리고 북한하고 먼저 미국이 협상을 하거나 판을 짜놓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미북 관계가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정도의 협조 관계 이거는 구축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탄핵 와중에 있을 때 미국과 북한이 비공개적으로 1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왕따 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예. 과거에는 통미봉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봉. 예. 예. 지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하는데 그 콩글리시라면서요? 그럼 콩글리시죠. 예. 코리아 패싱. 그래도 콩글리시가 가끔은 더 알아듣기 쉽지. 예. 정확한 표현은 콜드 숄더링, 어깨를 차게 만든다는데 이거보다 아유. 코리아 패싱이 더 듣기가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의 달인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이희주님, 뭘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되게 알아서 잘하실 거라 봅니다. 언론에서 난도질만 안 한다면요. 이야, 이분 정답이네. 장관님, 근데요. 대통령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측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대한민국의 이른바 수구 언론들 왜 그렇게 마치 훈수하는 척하면서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듯한 그 기사의 뉘앙스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핸들을 잡고. 그렇지. 핸들을 잡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북쪽과의 관계 개선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예. 그동안에 대북 적대 상황 또는 분단 상황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응? 이른바 자기를 이 길권을 유지할 때 늘 뭐라고 그랬었냐면 종북 좌파를 그렇지. 비판했던. 예. 그러니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랬었죠. 근데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것이 눈앞에 현실로 되고 피부에 닿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일 또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자기의 기득권을 허무는 아하. 어떤 침해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서 느끼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요. 그게 남남 갈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랬었죠. 대북 정책이 그냥 말로는 있었지만은 추상이었었는데. 추상적이었지. 그런데 예. 그 정책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뭐 평양을 막 가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북한도 뭐 사람이 살고 있더라. 얼굴 새빨갛게 콧불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아니다. 멀쩡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반북 또는 대북 적대를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반공단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방위산업이라는 것도 대북 적대 관계가 계속 이 방산 비리라는 것도 그렇죠. 대북 적대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예. 이게 무기 증강으로 막 나가야 되고. 무기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이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분단 체제에서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빼고 나서 뭐 이번 회담이 너무 잘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갖고 그렇게 그렇지. 난도질을 해놨나요? 바로 그거예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애국자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예. 장관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글쎄 그것이 또 뉴스거리가 됐던데 예. 문재인 교수하고는 뭐 평소에도 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대화도 많이 해서 미국 가서 그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그게. 그럼 또 미국의 보수적인 그런 전직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하던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만 여기서 보수 언론만 난리를 쳤지 미국에서도 그게 뉴스가 안 돼, 보도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하. 현지에서는. 예. 그 후에 이제 문정인 교수가 돌아온 뒤에 미국의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장관님,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2부에서 광고를 듣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세현 장관님과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가,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야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장관님 오늘 나오시니까 장관님 팬들이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영대님, 남북협상 최고 전문가 정세현 장관님이 오늘 정봉주 쇼에 참석하셨습니다. 윤영희님, 장관님 화이팅이요. 정수진님, 오늘 나오신 장관님 말씀 정말 잘하세요. 속 시원하네요. 저도 장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 아까 그 남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제를요.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큰 총론만 얘기를 하나요? 총론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총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국무부 장관. 예, 국무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하면 외교부. 외교부죠. 예. 그다음에 부장관. 거기는 예.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어요. 아하. 그 밑에 이제 차관보들이 있는데 차관보들이 지역 담당 차관보들이죠. 예. 우리 이제 해당은 동아태 차관보인데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지명도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부장관까지만 있고 밑에 실무자들은 차관보 이하, 부차관보 이하 그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관리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큰 그 방향만 가지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팀이 없어요. 예. 어떤 점에서는 우리보다 새 정부 들어선 지 우리 한 지금 한 50일 됐죠. 50일 됐지만은 우리보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그 라인업이 좀 덜 끝났죠. 우리도 좀 청와대 쪽은 덜 끝났는데 통일부 장관은 오늘 지금 청문회 하고. 예. 근데 미국은 그보다 좀 여러 가지 그 절차 면에서 우리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다 끝나려면 아마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게 디테일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떤 점에서는 호재네요. 호재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남북 정상회담도 디테일한 거 가지고 정상 간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문서화할 것이냐는 걸 협상하는데 아마 대체로 지금 정상회담으로 좀 떠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 내용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미요? 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정상회담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예. 끝나고 나서 그 문서 만들기, 합의서 만들고 성명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언제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고. 예. 그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가령 갑자기 뭐 사드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FTA 얘기가 나온다든지. 원비어 사망 문제가 나온다든지. 근데 원비어는 예. 우리 언론에서는 원비어의 사망 때문에 미국 그 국민들이 분노한다. 예.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언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은 이제 분개하겠죠. 예. 국민들은 분개하고 그런 여론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일종의 거대 제국입니다. 예. 그 사건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뭐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미군이 우리 그 국민들한테 가한 무슨 이런 잘못된 행동에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막 그냥 뭐 항의하고 뭐 정책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가지고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원비어가 무슨 원비어 사건이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않을 미치지 겁니다. 않는다.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예.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러시안 룰렛 게임 같다 하면서 아주 비관적인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이모 일보와 6월 23일 인터뷰예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미국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이런 데 뭐 영향이 좀 있어요? 옛날에 국무부에 있었죠. 아세요 이분을? 뭐 국무부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서로 이제 그 경력은 알죠. 예. 미국 국무부의 관리 출신이고 그 사람은 주로 친일 성향이 좀 있는 친일. 친일 성향이 강하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CSIS라고 하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미국, CSIS일 겁니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예. CSIS라는 그 싱크탱크에 있는데 예. 그동안에 그 논조를 보면은 조금 그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걸 견제하는 쪽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또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일본 편 들고 예. 아하.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무조건 미국 말 들어야 된다 하는 일종의 그 대국주의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사를 보거나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그 분석할 때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외교 철학이 무엇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고 어디서부터는 이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하는 그 이제 판가름이 나죠. 예. 마이클 그린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잘못되기 바라는 거 국내 정상회담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예. 이 남북 적대 관계가 유지되면서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응? 누구랑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학자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믿을 만한 리더다. 믿을 만한 지도자다. 우리 한미동맹 이렇게 굳건하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가게 되면 남북 문제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는 어려운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 투 트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완전히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 종속시켜 버렸단 말이죠.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거였었잖아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반발짝 앞서가고 그다음에 핸들을 우리가 잡는 쪽으로 양해가 돼서 돌아오면 제일 좋겠지만 예.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예. 남북 문제는 좀 북핵 문제보다 반발 앞서가야 된다. 반발로 앞서가야 되지만은 반발 앞서간다 하더라도 우선 국내적으로는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그렇죠. 있고 이명박 때 냈었던 유엔 대북 제재가 아직도 유효한 상황에서 그거를 어떤 뒷골목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돌아오면 연구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소위 돌파구랄까 퇴로를 찾는 데는 오늘 지금 청문회 오고 있는 조명근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잘 찾아내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그 강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 모든 일을 다 개성공단, 예.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도로 연결 그 사람 국장 때 했어요 다. 그럼 정세현 장관님이 인정한 남북 문제 전문가. 그리고 통일부 출신 두 번째 장관이고. 그러네요. 제가 그 부처 출신에. 예. 오. 김영삼 정부 때는 제가 통일비서관을 했을 때 통일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같이 일을 했고 예. 또 김대중 정부였던 차관 장관으로 있으면서는 거기 이제 국장으로 데리고 있었고 근데 대북 협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미 협상도 잘해요. 미국과 협상 경험도 있어요? 통일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다 뚫어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은 대미 관계 그렇고 대북 관계 그럼 북측에서도 이제 북측에서
대남 관계하는 분들이 보통 30년, 40년 동안 그 직책에서 바뀌지 않고 계속 일을 하잖아요. 익숙한 사람이고. 그럼 잘 알죠. 북한 측에서도 조명균 후보를 잘 아나요? 잘 알죠. 어허. 여기 점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점백이에요. 북한에서. 아니 그럼 북한 그만큼 친해요. 그러나 친하다고 그래서 북한 사람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일방적-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닙니다. 흔히들 햇볕 정책 하면은 무슨 북한한테 퍼주기, 그다음에 대북 협상은 끌려가기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예. 북한만 벼랑 끝 젖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북한이 벼랑 끝 젖으로 쓰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북한을 오.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낼 것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우리가 북한을 못 이긴다. 북한을 어떻게 당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내가 조명균 후보자 얘기가 너무 길게 나오면 곤란하지만 예. 아니 장관님 현역에 계실 때 예. 실제로 북한을 여러 차례 야단치면서 끌고 갔던 이런 경험들이 그것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그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면 되지만 조명균 후보자는 저처럼 인상 쓰거나 무슨 뭐 큰 소리 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해가면서 북한이 결국 우리 페이스로 우리 쪽으로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끌어내는데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재밌는 대목이네요. 왜냐하면 햇볕 정책이나 이렇게 되면 그건 퍼주기 아니냐, 그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우리 아니에요. 보수 언론의 그 잘못된 보도 때문에. 예. 그것만 나중에 따로 햇볕 정책이 과연 퍼주기였는가, 예. 끌려다니기였는가, 그것만 가지고 한 시간 앞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예. 아니 그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 아니 통계만 봐도 예. 이게 이제 그 퍼주기였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교류협력 그 비용까지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이거 그것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예.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면요 얘기를 오랫동안 재밌게 못하고 햇볕 정책만 갖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협상 잘 되면 그다음 이제 조명균 장관이 장관이 되면 또 남북 문제를 살금살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관님의 훈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예. 아니 그 사람은 훈수 안 해도 잘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마이크를 그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분이 뭐 아직 그 싱크탱크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거 DJ가 부시에게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남북 문제나 한미 문제에서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예. 한국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감히 욕심내지 마라. 너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미국 중심주의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문정인 후보가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한 얘기는 바로 한국 중심성을 갖춰야 된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 중심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 요지는 그거였었습니다. 그거 보고 아마 문정인 교수가 했던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긋나긋하면서도 결국은 한반도 상황을 한국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할까 봐서 겁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그분은 친일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친일적 사고가 강하고 미국 중심주의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과거에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관 직원들이 바빠졌다면서요?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장관 시절에는 뭐 별로 그런 경험이 없지만 80년대 초에 11.6 나고 나서 북쪽이 먼저 남북 대화를 제안했었습니다. 겁나니까. 왜냐하면 신군부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군인들이 집권하면 60년 5.16 후에 61년 5.16 때도 북한이 겁을 냈었어요. 군이 집권을 하면 이제 뭐 군사적으로 북한한테 왜냐면 공격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하는 회담이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회담이 열렸을 때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원이죠, 그때는. 예. 통일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나쁠 거 없으니까 가서 예.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났지. 질문의 여지는 그거야. 이번에 당신네들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북이 급진전으로 그렇지. 가까워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네요.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관이라고 그럴까, 통일관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더라고요. 예, 적당히 남북이 적대적으로 그렇지. 있으면서 네. 자기들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 외교관을 불러내가지고 휴가차 왔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도 결국 중국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이제 이 메시지를 던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참 매우 기분 나빴지. 기분 예. 나쁘면서 이러기 때문에도 이게 통일부가 정신 차려야 되고 특히 우리 외교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번에 마이클 그린 얘기도 이게 한반도 상황을 미국이 계속 주도해야지 되겠다. 한국이 주도하려고 하면은 복잡해. 아하. 우리 일거리 없어져.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게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이 경로했다. 그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 발언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상황을 미국 화나게 하지 마. 미국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그런 논조가 있죠.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쪽에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글쎄,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예. 트럼프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이 경로면 뭐 어쩔 건데. 어허. 아니 남의 나라 일과 관련해서 또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화낼 일이 한두 번인가. 예.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한 데다 예. 경로했다는 얘기죠. 북한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거를 마치 문재인 교수 발언에 대해서 경로한 것처럼 이상하게 그걸 모아서 분위기를 잡아갔죠. 잡아갔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미관이 문제예요, 지금. 응? 마치 조선 왕조 시대에 전하께서 경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경로할 수 있어야 돼. 어허. 해야지 같이. 예. 그러나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양측이 이번에는 좀 우정을 다지는 그럼요.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최초 일종의 그 외교학에서는 인사외교라고 합니다. 아하. 서로 이제 인사하는, 수인사하는 외교니까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할 것도 없고, 진짜 좋은 얘기하고 돌아오면 되고, 특히 미국에서 나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쁘게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가자마자 장진호 전투 에서 사망한 분들의 묘소에 가서 헌화하는 퍼포먼스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것을 예. 좀 상징하는 사건이죠. 예. 미국 하면 기분 좋을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했으면, 미국도 우리한테 선물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곤란하게 할 일은 않을 거예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통일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외교부도 정신 차려야 된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역할이 좀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강경화 장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경력이 아니니까 서로가. 예. 근데 그분의 길이 있었고 나는 또 내 길이 있었으니까 그건 아니고 모르고.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길게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외교부는 좀 미국 중심성보다는 중심주의보다는 자국 중심주의, 한국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 외교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54님. 자,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 했잖아요. 북한을 너무 봐주기 식으로 안 하면 좋겠어요. 북한이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듣고 돌아서면 햇볕 정책은 퍼주는 거였었잖아. 우리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야단친 사례를 하나라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로서는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었는데 2004년 5월 4, 5, 6 그 평양에서 진행된 장관급 회담입니다. 그게 아마 14차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북한이 그 전차 회담, 그러니까 2월 달에 와서 약속했던 군 장성급 회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버티던 회담이었었습니다. 2월에 군 장성급 회담을 약속을 했는데 5월 갔는데 5월 달에도 그냥 어떻게 그 약속을 뭉개려고 그랬었어요. 예, 슬금슬금. 그렇지.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그 약속 해놓고 뭐 남쪽이 한미 군사 훈련을 했다느니 뭐 이 핑계 대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니 한미 연합 훈련이 한두 번이냐. 당신 내가 2월 달에 그 약속할 때 4월 달에 3월 말부터 4월 달에 그 훈련 진행된다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약속을 해놓고 그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그 일체 무슨 쌀이나 비료 같은 거 지원받을 생각은 마라. 없다 이제. 그리고 나는 합의서 만들지 않고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은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합의서 만들며 무슨 회담을 계속하겠는가. 나 이 회담을 끝으로 해서 내가 장관직 또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판 깨버린다. 그런 식으로 겁을 줬지. 그랬더니 뭐 바로 태도 바꿔가지고 회담 곧 엽시다. 그리고 바로 그 이제 6월 달에 그때 5월인데 6월 달부터 장성급 회담이 시작이 됐죠. 약속 지켰죠.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못하겠다. 근데 군사훈련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장관이 가서 꼬랑지 내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내려왔다? 아니, 그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아니, 뭐 목소리 보세요. 그렇게 하게 생깁니다. 자, 김윤선님 오늘 방송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의 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믿음직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고정 코너 강추요.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해안을 좀 주세요. 잠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사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드 이게 이제 한미 문제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됐거든요. 그렇지. 남남 갈등 문제죠. 일단 환경평가는 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겠다고 그랬으니까 국회 비준 동의도 받아야죠. 또 하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트럼프가 일을 벌렸어요. 10억 달러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돈이 그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국회 그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0억 달러면 이제 1조 2천억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나가면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1조 2천억 한미 방위비 분담도 뛰어넘는 액수예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사드 문제는. 법대로 하자. 환경영향 평가 다 하고. 그렇지. 그 정도 돈 나올 거면 국가 예산이니까 국회 비준 동의 받고. 그렇지. 헌법대로 하자 이거지.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국가 간의 협정. 아니 그래서 국민의 경제적 그 부담을 주거나 안보상의 이 문제일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조약에 대해서 합의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거야. 법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이 여기까지 진전돼 가지고 참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은 이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잠깐 얘기했는데 1시간 지나갔어요. 이제 인사하시고요. 다음에 햇볕 정책 갖고 한 번 더 나오시죠. 지금까지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부는 뭔가요? 뭐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생활 민주주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말라 그랬죠?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꼈어요. 생활 민주주의, 소비자 민주주의. 자, 더 이상의 호갱,
호구로 살지 않겠다. 두드려라 그러면 돌려받을 것이다. 자, 권리장전. 그렇죠? 예. 이름하여 권리장전. 시민 권리장전.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이 말? 우리 얘기하다 그때 만들지 않았나? 그 안진걸 아니었었나? 어쨌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길거리 적폐 세력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하. 여전히 시민들과 소비자들과 함께 거리에 서 있는 안진걸입니다. 예,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오늘 코너가 권리장전 코너예요. 예, 예. 자, 우리 권리장전을 법적으로 서포트할 얼굴 말고 가진 게 없다. 아이고.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이쪽으로 좀 오셔야지 얼굴이 보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더 가요? 오세요. 자, 예. 야 이제 보이시죠? 자,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안진걸 먼저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익숙치 않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손 네, 흔들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얼굴 적폐 세력, 비주얼 적폐 세력 손수호. 예, 뭐 예, TV에서 뵌 것보다 훨씬 미남이신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열받게 만드는 거지. 아니, 적폐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청산. 좋다니까요. 청산 대상. 또 어디 그 TV 출연 때 나왔죠? 어디요? 메이크업도 좀 하고 왔어. 제가 목요일마다 모 방송국 예,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타이틀 갖고 오셨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 예. 우리 정치쇼에서도 여러 번 알려졌던 KT 환급금 예. 아직도 못 찾아가신 분이 수백만 명입니다. 예. 빨리 이거 찾아가시라는 거하고 예. 또 그게 못지않은 최근에 통신요금 인하 논란에서 정부가 최근에 대체로 세 가지를 발표했잖아요. 예. 2만 원 요금의 보편 요금제를 곧 출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택 약정 할인 제도에서 선택 약정 할인율이 지금 20%인데 25% 상향하겠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알뜰폰을 아주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뜰 통신 활성화해서 더 저렴하게. 자, 오늘 그게 메인 예. 주제는 아니죠. 그게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예. 그 정보는 오늘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하. 정봉재 정치쇼가 드리는 아주 유용한 정보.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하면 자, KT를 쓰시는 분들 보험료를 내면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부가세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 돈이 자그마치 606원. 예, 천만 여기서- 명, 900억. 예, 988만 명. 예. 1000만 명 조금 안 되죠. 정확하게 하시죠. 예. 가짜 뉴스 생산하면 안 됩니다. 자, 988만 명. 예. 이 중에 지금 찾아간 분들이 200만이 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하지? 잘 모르겠으면 wide9.net 가면은 쉽게 설명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줘요. 예, 포탈에서도 다 안내해주고 있고 예. 와이드9.net. .net. 제일 저도 먼저 들어갔는데 시작한데. 예. 전국구잖아요, 그게. 그렇죠. 와이드9.net. 저도 들어가봤는데 생활에 유용한 정보 엄청 많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주제는 근데 전기요금 반환? 이 소송에서 이겼다? 네. 근데 손수호 변호사 한 건 네. 아니죠, 이건? 곽상?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또 유명하죠. 어허. 네. 박상은 변호사님. 곽상언. 네. 오. 그동안 소송을 여러 곳에 제기했어요. 예. 근데 그동안 작년에만 해도 계속 패소했는데 지금까지 한 소송이 총 네. 7개인데 네. 6개 패소하다 7번째 첫 승리. 네, 이번에 이겼습니다. 물론 예.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안 처장님 무슨 네. 내용이죠?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전기세 누진제. 예. 그 때문에 작년 여름에 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식구들이 많은 집에서 예.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썼더니 전기료가 30만 원, 40만 원 나왔다. 폭탄이 터졌다. 알고 봤더니 가난한 집들은 다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전기요금에 실제 전기 사용량 50%가 넘는 산업용이라든지 상업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더라. 예.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뭐 국민들 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과 산업용. 산업용이 이제 대부분 전기 사용량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만 60, 70%. 예, 그러니까 일면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펑펑 쓰는 밤에 가보면 그 24시간 불 켜는 빌딩도 많잖아요. 예. 이런 데는 누진세를 별로 적용 안 하면서 그건 산업용이? 예, 산업용이거나 또는 상업용이거나. 예, 상업용으로 적용되는 거죠. 아하. 이런 것은 적용 안 하면서 가족용이 11단계인가 그래가지고 누진제를 엄청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30만 원, 40만 원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아껴 쓰는 게 맞고 예.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도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누진세의 책임을 서민가정, 중산층 가정에만 떠넘기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가 있었고 그래서 곽상원 변호사님 소송인데 계속 치다가 부잣집 가정에도 일단 누진제가 있긴 있죠. 다 있죠. 가정용은 다 적용된 가정용은 다. 겁니다. 예. 아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끓어서 소송이 예. 있었고
이번에 이제 승소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1인당 뭐 작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돌려받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 기업 유치했다. 그래서 봤더니 중국 기업이 들어왔어요. 예. 그 중국 기업이 왜 들어왔지? 그때 중국보다 우리나라 산업용, 상업용 전기가 싸서 예. 여기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한국이 다른 여건 없는데 전기가 싸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제에서 우리 돈 걷어다가 결국은 대기업 하는 분들 혹은 멋모르고 아니라 우리 싼 전기 찾아 들어온 예. 분들 그분들한테 퍼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사실 환경단체들은 누진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예. 왜냐하면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단체들도 현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오히려 전력 사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산업용이라든지 예. 상업용 이런 데는 사실 이윤 목적으로 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 누진제를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전기 사용을 필요하지 않은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게 많다. 아니면 이번에 소송 건 거 우리 누진제가 너무 우리를 호갱으로 삼고 많은 돈을 걷어갔으니 돌려줘라 라고 예. 소송을 건 거죠. 네.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건 게 핵심은 아니고요. 예. 그건 배경이고 예.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예, money back please. 네. 한전이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야. 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잘못된 이득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법률상 원인이 없이 돈을 가져갔으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불법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네. 뚜렷한 원인을 네. 없이 가져간 돈은 다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야 어허. 되는데 그동안은 이게 한전은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냐면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서 예. 가정 등의 전기를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식은 잘 못하고 있지만 한전과 일반 가정 예. 이용자 사이에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약관이 너무 불공정하다. 왜냐? 가정용의 경우에만 이렇게 아주 혹독한 누진제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부당이득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처음 이긴 겁니다. 그럼 그 소송 건 사람만 돌려줘요? 아니면 다 돌려줘요?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인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원고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소제기에서 승소한 분들만 일단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송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나도? 권리행사 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나도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 모두 각자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참여해야겠네? 맞습니다. 예. 오호.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야. 기억하는 집단 소송이 예. 2014년도에 신용카드 3사 예.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예.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무려 1억 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받는 일이잖아요. 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해달라는 운동이 그때 비슷하게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에 다 털려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이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변경 운동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 그때 그분에 대해서 공익소송을 많이들 하셨어요. 한 20만 명 정도가. 예. 그래서 그게 재작년 계속 승소 소식이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다 예. 돌려달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지금도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하시면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이, 그것까지 문제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여기에 집중 좀 해주세요. 앉은 걸 우리 처장님 너무 많은 거 아니 그러니까 전기세 누진제도 그렇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되신 분들도 지금 예.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을 해라? 예. 아하. 근데 집단 소송 제도가 없어서 좀 복잡하고 귀찮은 건 사실이다. 예. 예. 빨리 그렇지만 집단 소송 제도도 만들자.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주도하고 계신 분이 손소 변호사예요, 곽상원 네. 변호사예요. 어떤 거요? 그 정기요금 돌려달라. 정기요금은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지금 예. 곽 변호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럼? 나오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네. 신용카드 소송은 제가 원고 한 1,000분 이상 대리해가지고 그걸 하셨어요, 또? 진행해가지고 1심 승소를 했고요. 와, 네. 박수. 이야, 잠깐만. 우리 흥분하면 안 돼. 자, 9279님 정기요금 누진제 전 동의합니다. 자원 빈곤에서 전기를 아껴야죠. 근데 그럴 거면 일반 가정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도 누진제라고 하세요. 왜 일반 시민들만 아껴 써야 합니까? 찬성합니다. 9600님 힐링, 머리가 시원하게 힐링됩니다. 황숙현님 안진걸님도 훈남이세요. 멋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쑥스럽네요. 김윤서님, 울 봉도사님보다 약간 덜 잘생긴 손 변호사님 고정인가? 후후. 자, 그럼 전기부터 신용카드 할까요? 그거 쓰는 사람 네, 예. 무슨 카드라 그랬죠?
롯데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네. 농협카드. 네. 저 농협카드 쓰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농협 유출됐습니다. BC죠? 실제로. 예, 농협 맞습니다. BC. 예. 오호, 국민카드는 안 쓰는구나.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세 카드에 각자 10만 원씩이 네. 아니면은 각각입니다. 각각 10만 그러니까 원씩. 총 세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 3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런데 이것도 지금 1심이 지금 선고됐고요. 예. 지금 항소심이 빨리 진행된 소송은 지금 항소심이 곧 선고되거든요.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김진승님. 이렇게 빨라야 돼요. 와우. 정치쇼 듣고 지금 한번 조회했는데 5,000원 환급.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 와이드 9.net 하기엔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신청하고 싶어요, 저. 네. 어디에다 해야 돼요? 자, 해드릴까요? 예, 여기 네. 듣는 분들, 여기서 네. 저라고 하는 건 듣는 분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듣는 분들을 네네. 대해서 국민 대변자 정봉주가 네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방송 출연을 통해 사육을 채우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참여연대에서 공익적인 취지에서 진행하고 우리 계시지 선수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하셨었고 오니용 예. 제주지사도 했고 이렇게 몇 팀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예. 참여연대하고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NGO에서도 같이 해서 저희도 10만 원씩 승소를 했고 예, 지금, 금융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이라는 자. NGO에서도 지금 자, 2차 그럼 소송, 3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국민카드, 그다음 롯데카드, 농협카드 쓰시는 분들 내 주민번호가 1억 건 자체가 가까이가 노출이 됐으므로 이거 손해배상 해줘라. 민사소송 걸었는데 이겼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 금융소비자연맹을 검색하셔서 금융운동하는 시민 NGO 단체입니다. 여기 들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그리고 사실은 손소 변호사님이나 곽상원 변호사님이나 이 소송할 때 이게 예.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익소송 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변호사님들하고 추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손소 변호사님이나 이런 그 손소 변호사님은 인터넷에 손소 검색하면 나오나요? 뭐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도 아마도? 법무법이 어디로 연락하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이게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럼요. 요 정도, 요 자, 정도까지. 예. 법무법인 금융소비자연맹으로 연락해 주세요. 예. 딱 낚일 뻔했다가 안 낚였죠. 자, 그리고 그럼 KT는 어디다가 신청해야 돼요? KT 환급금? KT 원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우리 정치쇼에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했던 것이고. 그거 아니고 말고 이제 저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환급. 예. 이것은 지금 전국 12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곽상은 변호사님 팀이 소송을 대리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승소했기 때문에 엊그저께. 곽상원? 예, 곽상원 변호사님. 곽상원 변호사님께 연락하셔서 신청하는 분들만 그렇죠. 이제 최종 현재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어가지고 예. 원고로 나가는 사람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안 했지만 이게 부당하다 해서 공정위에 저희가 신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 실수했는데 11단계 누진제가 아니었고 6단계 누진제인데 총 요금제가 11배 차여가지고 항상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11배인데 11단계라고 제가 예. 6단계 이제 지금은 4단계로 6단계 개편됐는데 누진제였었고 지금은 4단계로 예, 무려 개편됐는데 11배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식구가 많고 예. 너무 더운 집에서는 요금이 막 폭탄이 나왔던 거죠. 아하. 네, 계속 말씀드리면 아껴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예. 가정용에만 좀 부당했다 해서 제가 공정위 신고한 건 또 기각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 소송도 처음에는 졌거든요. 그래서 예. 야 희한하다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승소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 인천지법에서 네. 한 거죠. 지금 집단 소송제가 있긴 합니다. 특별하게 증권관리원 집단소송법이 만들어져 있기 딱 거기만 때문에 있죠. 예.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했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집단소송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뭐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 이런 거는 집단소송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9585님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다음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가시 돋친 손으로 식사하시기 힘듭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고릴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9585님 KT 관련 질문이에요. 전화는 쓰지 않았지만 TV는 KT 올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전화 요금 내는데 보험료에 부가세를 붙인 거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예. 된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대상이 되나요? 아니 원래 TV는 안 되죠. 아, 안 돼? 왜냐하면 휴대폰을 가입할 때 예. 보통 휴대폰이 고가니까 예. 손실이나 파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예. 보험료를 내신 분들인 겁니다. 아하. 그게 988만 명. 그 여기 KT 올레로 보는 분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화요금에 붙은 뭐 거니까. 거기에 TV를 보험으로 가입은 안 하셨으니까. 예. 자, 김지연님,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불은 전 국민 대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집단 소송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단소송제 만들자고 예. 손수 변호사님 같은 뜻 있는 법조인들을 계속 운동한 지가 한 1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집단소송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예. 다수 내놨습니다. 어허. 지난 국회 때부터 계속 근데 대기업이 반대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그 좋은 그다음에 게 왜 안 됐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소극적분들 많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데 대기업에 불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논리입니다. 이제 그런 정치는 저희들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외국, 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집단 소송제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제 클래스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잘못을 하면 정말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게 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호하자라고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 상당 부분 계시기 때문에 아, 기업 보호해야 돼요. 네, 기업 보호받아야죠. 당연히 보호받아야 아니,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도 기업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예. 저도 그래요. 잘못된 거를 예. 보호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기업이 예를 들어 투명하지 않게 복식국이 했어요. 배임하고 횡령했어요. 그다음에 그 기업 총수가 2% 3% 갖고 전체 기업을 다 경영을 네. 하고 있어.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잘못된 그렇습니다. 거는. 모든 기업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건전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예. 영업하는 회사를 보호해야 결국은 경제가 보호되는 건데 예. 모든 회사를 다 보호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회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다음에 가맹점에게 갑질하는 이런 가맹 본사 이거 보호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갑질하냐 당신들이. 어디까지 갑질하냐. 20kg 닭을 시켰는데 왜 녹여보고 보고 나니까 얼음 빠지고 왜 18kg냐. 이거 항의하면 닭 안 주고. 예, 맞습니다. 이런 가맹 본사가 있거든요. 예. 이걸 왜 보호해야죠? 인테리어를 예.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는 5년 그랬더니 예. 보통은 한 5천만 원 되는 게 예. 1억 2억을 달라는 거예요. 본사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짜고 갈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중에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20kg 쌀을 예. 8만 원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다 적발한 사례들이거든요.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본주의를 얼마든지 투명하고 품위 있게 하시다고 보거든요. 예.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깡패고 강도잖아요. 칼한든 예, 맞습니다. 강도. 자, 손 변호사님 네. 질문 들어왔어요. 네네. 신용카드 질문 중에 네. 자, 그럼 전 롯데, 농협, 국민을 쓰는데 네.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체크, 신용 이거부터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하. 바로 각 그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네, 내 정보가 정말 유출되었구나. 내가 원고가 되어서 소재기를 할 수 있구나 한다면 건당 10만 원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그 코너가 있거든요. 각 카드사를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 아이콘이 있으면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가 있으면 그 클릭해서 네. 들어가서 이거 네, 개인정보 샥 입력하시면. 입력하고 그 딱 네. 엔터를 누르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었습니다. 네. 혹은 귀하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고 안심하셔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캡처해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시면은 이제 승소 판결이 가능한 예. 거죠. 자, 다시 한 말씀드려 KB카드 2014년 사고입니다. 예.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입니다. 아하.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가면 안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카드일 예. 경우에도 유출될 수 있으므로 왜냐하면 1억 건이기 때문에 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확인해보고 대상이면 소송하면 지금 한 카드마다 10만 원씩 배상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건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승소하고 매우 있다. 높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체크카드 할 때도 체크카드 할 땐 개인정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그럼요. 체크카드 만들 때도 개인정보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즉 주민번호. 이래서 체크카드도 유출될 가능성, 위험성이 꽤 높은 거죠. 카드 3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기들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입자 정보 1억 건이기 때문에 예. 왜 1억 건이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중복 가입하게 주사기씩, 돼서 예. 이렇게 1억 건이 된 보통 겁니다. 카드 한 서너 개씩 다 갖고 예,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3사 카드 가입자들은 아마 대부분 유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도 근데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벼랑을 웃었는지 알아요?
왜요? 우리 셋이 얘기를 하는데 케미가 너무 좋았고 마치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우리 그 자, 지금 빨리 사자는 마감됩니다. 빨리 지금 등록하셔야죠. 돈 못 받습니다. 10만 원 얼른 받어요. 자, 자, 6명 남았어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빨리 소송하시고 예, 빨리 소송하세요. 예. 그리고 소송 전기료 누진제도 승소했습니다. 집단 소송제 만들어야 됩니다. KTC 핸드폰 쓰신 분들 지금 바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700만 명 남았습니다. 699만 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도 지금 얼른 한 2분 걸쳐 송보해드려야 돼요. 예.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근데 1분이면 되는데. 네, 1분. 자, 1분. 우리가 핸드폰 가입할 때 예. 고가의 단말기니까 지원금을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지원금을 고가의 단말기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 갖고 온 사람 그동안 지원금을 못 받았잖아요. 예.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폰을 갖고 오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나는 지원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겠다라는 예. 선택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긴 받았는데 24개월이 지난 거예요. 약정이. 그런 사람이 이 세 부류에 한해서 무려 20% 요금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5만 원이면 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어허. 큰 돈이잖아요. 그건 어디 가서 확인을 해요? 이것은 이제 단말기 자급제 코리아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단말기 자급제를 치시면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하, 거기서 단말기 자급제. 그리고 아니면 자기 통신사 114로 바로 전화하면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오호. 그리고 바로 구두로 바로 신청하면 그날 자, 제가 바로 무슨 대상인데 무슨 대상인걸 어떻게 보면 무슨 대상이냐 물어봐. 저 선택 약정 할인 대상인가요? 선택 약정 할인 자, 대상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선택 약정 할인, 할인 대상이냐 대상인가요? 아니냐? 선택 약정 할인 할인 대상이냐 대상인가요? 아니냐? 예. 그러면 바로 알려줍니다. 학원 강사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받아 적죠. 선택 약정 할인제 대상인가요? 자,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마감 시간 임박했습니다. 예. 그럼 114 안내원께서 바로 친절한 안내 노동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신청이 되면 그날 당일부터 요금 할인 20%가 적용됩니다. 20%요? 예. 당일부터? 그 5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면 4만 원, 그 만 전에 원 빠진다. 그 전에 안 해줬던 거. 그 전에 그래서 소급 이걸 적용은 예? 소급 적용은 안 돼요? 예, 소급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부나 통신재벌 3사 왜 이걸 제대로 안내하지 않냐면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라. 길거리 적폐 세력에서 이제 온라인 적폐 세력으로 옮겨가고 있네요. 예, 온라인에서 계속 진상을 부리는 거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예, 국민을 무려 위해서. 지금 1,00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 알겠습니다. 명이나. 예. 자, 시민 권리장전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인사하시고요. 또 불러주세요. 예, 손소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보위의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러면서 우리가 왕따 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예. 과거에는 통미봉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봉. 예. 예. 지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하는데 그 콩글리시라면서요? 그럼 콩글리시죠. 예. 코리아 패싱. 그래도 콩글리시가 가끔은 더 알아듣기 쉽죠. 예. 정확한 표현은 콜드 숄더링, 어깨를 차게 만든다는데 이거보다 아유. 코리아 패싱이 더 듣기가 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의 달인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이희주님, 뭘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되게 알아서 잘하실 거라 봅니다. 언론에서 난도질만 안 한다면요. 이야, 이분 정답이네. 장관님, 근데요. 대통령 정상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측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대한민국의 이른바 수구 언론들 왜 그렇게 마치 훈수하는 척하면서 실패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듯한 그 기사의 뉘앙스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핸들을 잡고. 그렇지. 핸들을 잡는 거고. 그런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북쪽과의 관계 개선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예. 그동안에 대북 적대 상황 또는 분단 상황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응? 이른바 자기를 이 길권을 유지할 때 늘 뭐라고 그랬었냐면 종북 좌파를 그렇지. 비판했던. 예. 그러니까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랬었죠. 근데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것이
눈앞에 현실로 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에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통일 또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자기의 기득권을 허무는 아하. 어떤 침해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서 느끼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어나요. 그게 남남 갈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랬었죠. 대북 정책이 그냥 말로는 있었지만은 추상이었었는데. 추상적이었지. 그런데 예. 그 정책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니까 뭐 평양을 막 가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북한도 뭐 사람이 살고 있더라. 얼굴 새빨갛고 뿔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아니다. 멀쩡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반북 또는 대북 적대를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반공단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실은 방위산업이라는 것도 대북 적대 관계가 계속 이 방산 비리라는 것도 대북 적대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예. 이게 무기 증강으로 막 나가야 되고. 무기 수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이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분단 체제에서 구축된 기득권이 분단 체제에서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빼고 나서 뭐 이번 회담이 너무 잘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갖고 그렇게 그렇지. 난도질을 해놨나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애국자다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예. 장관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글쎄 그것이 또 뉴스거리가 됐던데 예. 문재인 교수하고는 뭐 평소에도 이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대화도 많이 해서 미국 가서 그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평소에 했던 얘기예요. 그게. 그럼 또 미국의 보수적인 그런 전직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하던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만 여기서 보수 언론만 난리를 쳤지 미국에서도 그게 뉴스가 안 돼, 보도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하. 현지에서는. 예. 그 후에 이제 문정인 교수가 돌아온 뒤에 미국의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장관님,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2부에서 광고를 듣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세현 장관님과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가,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야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장관님 오늘 나오시니까 장관님 팬들이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영대님, 남북협상 최고 전문가 정선 장관님이 오늘 정봉주 쇼에 참석하셨습니다. 윤영희님, 장관님 화이팅이요. 정수진님, 오늘 나오신 장관님 말씀 정말 잘하세요. 속 시원하네요. 저도 장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 아까 남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주제를요.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큰 총론만 얘기를 하나요? 총론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 총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국무부 장관. 예, 국무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하면 외교부. 외교부죠. 예. 그다음에 부장관. 거기는 예.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어요. 아하. 그 밑에 이제 차관보들이 있는데 차관보들이 지역 담당 차관보들이죠. 예. 우리 이제 해당은 동아태 차관보인데 동아태 차관보도 아직 지명도 못했습니다. 청문회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부장관까지만 있고 밑에 실무자들은 차관보 이하, 부차관보 이하 그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관리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큰 그 방향만 가지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팀이 없어요. 예. 어떤 점에서는 우리보다 새 정부 들어선 지 우리 한 지금 한 50일 됐죠. 50일 됐지만은 우리보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그 라인업이 좀 덜 끝났죠. 아. 우리도 좀 청와대 쪽은 덜 끝났는데 통일부 장관은 오늘 지금 청문회 하고. 예. 근데 미국은 그보다 좀 여러 가지 그 절차 면에서 우리보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 다 끝나려면 아마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게 디테일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떤 점에서는 호재네요. 호재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남북 정상회담도 디테일한 거 가지고 정상 간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문서화할 것이냐는 걸 협상하는데 아마 대체로 지금 정상회담으로 좀 떠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 내용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미요? 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정상회담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그럼요. 예. 끝나고 나서 그 문서 만들기 합의서 만들고 성명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언제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고. 예. 그다음에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가령 갑자기 뭐 사드 문제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FTA 얘기가 나온다든지. 원비어 사망 문제가 나온다든지. 근데 원비어는 예. 우리 언론에서는 원비어의 사망 때문에 미국 그 국민들이 분노한다. 예.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언론 그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은 이제 분개하겠죠. 예. 국민들은 분개하고 그런 여론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일종의 거대 제국입니다. 예. 그 사건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뭐 이태원에서 일어나는 미군이 우리 그 국민들한테 가한 무슨 이런 잘못된 행동에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막 그냥 뭐 항의하고 뭐 정책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 가지고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봉재 정치쇼 1부 시작했습니다. 자, 1부 특별 초대석이죠. 지금 잠시 뒤에 벌어질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자, 가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실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연속해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통일부 출신의 첫 통일부 장관 총 99회 아깝네 100회를 했어야 되는데 남북회담에 직접 관여하셨고 남북 합의서 67건의 협상 실무자 및 최종 책임자로 참여하신 외교 통일 분야 고수 중에 고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얘 너무 물론 이력이 휘황찬란하긴 하지만 휘황찬란하기는 너무 우리 작가분들이 휘황찬란하기는 무슨 우리는 자문료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력이요. 그게. 자문료 한 16억 정도 받아야지 이게. 통일부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정세현 장관님 모시고 정세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상회담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희준님 벌써 문자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도 반가운 분이 나오셨네요. 장관님 알아보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는 봉도사도 춤추게 한다. 하하. 청취자의 문자는 정세현 장관님도 춤추게 한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인터뷰하면 늘 즐거워요, 저는. 예. 네.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환영 만찬. 네, 네. 장관님 눈에는 쫙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이. 아이, 무슨,
내가 무슨 뭐 투시력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 예. 또 우리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하면 예.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다는 못 맞히지만 비슷한 언저리는 좀 건드릴 수 있겠죠. 예. 부부 동반 만찬 환영 만찬이다. 뭐 원래 정상회기 할 때는 영부인도 다 같이 동행하게 돼 있고 예. 뭐 미국에서는 당연히 부부 동반 만찬이죠. 예. 대통령하고 가면서 이제 예상 질문들, 예상 사항들 시뮬레이션을 뭐 일정도 없이 쫙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그런 일종의 모의 회담이라고 그럴까 예.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아니에요. 예. 또 우리나라 외교라고 그럴까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 국내 예. 정치적으로. 그래서 아마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거고 예.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네. 국제 외교가에서 대한민국 실종됐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탄핵 이후로 정확하게 보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6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상에 세계 뭐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래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이상한 나라였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에 좀 반전시켜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죠. 예. 아까 이제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국제사회 특히 외교가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외교에 복귀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죠. 예.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50일 동안 국내 정치, 대통령은 이런 거네. 심지어는 SNS상에 돈 안 들이고 복지 국가로 이민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니까 미세먼지도 없어졌어요. 이럴 정도로 국내 정치 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지율이 70% 중반대.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과장이고. 예. 계속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예. 겹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정부에서 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이었었죠. 예. 노무현 정부 말년에는 비서실장이었었지만 저는 초기에 일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때 그때 이제 일종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캠프 역할을 했던 남북경제연합위원회에 제가 또 무슨 고문을 맡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10년의 힘위원회라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장차관 출신 한 60, 70명이 모였던 10년의 힘위원회라는 정책자문단에 내가 또 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새 정부 취임 이후에 통일외교안보 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이제 자문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렇게 뭐 가깝다 친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정치인들하고는 그렇게 잘 사귀지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밀하게 보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막 양사까지 도망간 거로 이리 오세요 그러고 끄집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자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으니까 선거를 치러서 당선된다는 것은 보통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직 출신이지만 선출직 출신이지만은 선거를 견뎌낸 사람들은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상력이 탁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예. 조용해 보이지만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놓고 조율하고 돌아오실 거라고 봐요. 저희는 깜짝 놀란 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타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했는데 평상시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결단력 있는 좀 무서워 보이는 사진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 Negotiator, 협상가. 근데 그 얼굴이요. 5.18 광주항쟁 그 추도사를 읽을 때 기념사를 읽을 때 그 표정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진짜 포토그래퍼 사진사가 정말 정확하게 봤구나. 근데 타임즈에서 왜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였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협상가로서의 뭐 면모를 봤던 거 아니에요? 뭐 타임지 기자가 그런 걸 꿰뚫어 봤던 거겠지. 예.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그래서 웃으면서 가만 보면 이제 표정을 항상 남의 말을 들을 때 아주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 예. 그러면서도 뭐라 그럴까 핵심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내놓을 때 보면은 할 말 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협상가다. 그리고 예. 자기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목표는 반드시 끌어내더라 하는 그런 그 기록을 어디서 찾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나오시니까 엄청난 지지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 얘기가 제일 많아요. 네. 박고님, 정세현 장관님 얼굴 목소리 묵직하니 좋아요. 2494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의정부 시민으로서 뿌듯합니다. 게다가 잘생기셨어요. 멋짐. 자, 김도님, 협상의 달인 장관님 멋져요. 9535님, 정세현 장관님 존경합니다. 김범수님, 봉도사님과 정도사님의 한미 정상회담 돗자리 콜라보 기대됩니다. 김범수님, 멋쟁이 정세현 장관님 오셨네요. 반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박성재님, 오, 대단한 분이 나오셨네. 오선영님, 목소리 많이 들어본 분이네요. 크크, 보라로 얼굴을 확인합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단 한미동맹이라고는 그 명분을 내걸고 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한국이 협조하기를 바라는 그럴 겁니다. 예. 우선 첫째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예. 두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통상 문제가 또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예. 한미 FTA는 재협상하겠다는 걸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그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소위 밑자리는 최소한도 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외교안보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의 협조를 끌어낸다. 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한미동맹이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한미동맹이다. 미국 측 입장에서요. 글쎄요. 말 속에 참 칼이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말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듣기 좋은 말이죠. 예. 그러나 그 위대한이라는 한미동맹이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렇죠. 책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그 요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들여라. 예. 동맹은 위대하다. 위대한 동맹을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일종의 이 압력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좀 겁나네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한미관, 남북간 관계 협상을 오랫동안 하셨어도 이렇게 정상회담 두면 직접 장관님이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좀 떨리죠. 국민들 도리로서 긴장하고 지켜봐야죠. 예. 우리 측에서 원하는 수준, 맥시멈, 미니멈. 이번 이번 한미동맹 그 협상에서 맥시멈 어디까지 가고 미니멈은 이 정도 선이 밀리면 안 되겠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뭐 받아낸다고 그럴까 그 한미 정상 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으로 삼고 외교안보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외교안보를 풀어나간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 운명의 소위 주인공,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그 주체가 되겠다는 예.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뭐 육자회담이든지 또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예.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단초를 연다고 그럴까 그 출발점을 여는데 예. 열어나가는데 우리가 좀 상황을 주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객체에서 주체로. 네, 객체에서 주체로. 그러려면 이제 남북 관계를 먼저 북핵 문제 해결 과정보다도 남북 관계 개선 과정을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예. 남북 관계가 반발장 정도 앞서가야 된다. 너무 앞서면 또 미국도 반발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거의 그 대북 적대 의식이 강한 분들이 반발을 해요. 예, 그건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보다 한 반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런 데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해를 해주는 그저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편을 빌린다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핸들을 한국이 잡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고 운전석에 앉고 그리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아서 협조를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맥시멈이고 예. 미니멈은 미국이 앞서가는데 우리를 따돌리고 북한하고 먼저 미국이 협상을 하거나 판을 짜놓는 그런 상황은 최소한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미북 관계가 미북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은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정도의 협조 관계 이거는 구축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탄핵 와중에 있을 때 미국과 북한이 비공개적으로 1년 동안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